집 마련을 하려면 정말로 많은 단계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 5가지 단계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제가 완전히 종결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정말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재정 사항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히 맞는 소리 아니냐?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바꿔서 지금 내가 어떤 지역을 고르지, 어떤 지역이 오를까, 어떤 단지가 좋을까부터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정 상황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거주인지 갭 투자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출 활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가용자금에는 종잣돈이랑 대출이 같이 섞여서 총 합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하시고요. 세 번째는 가용자금이 정해졌으면 이제 내 자금에 맞는 실거주 단지를 고를지 아니면 갭 투자 단지를 고를지를 정하셔야 하는데 이걸 정하고 나서 이 지역이 과연 내가 향후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알맞은 지역을 단지와 선택을 했다면 현장으로 이제 임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건물이 뭐 새 건물이네 신축이네, 구축이네. 이거는 그냥 완전 기본적인 임장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부동산에 방문해서 어떤 점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매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집값을 알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파악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모은 종잣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소득에 따른 대출 금액을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는데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면 여러분들 연봉, 내 소득에 따른 세후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222, 연봉이 만약에 6천 정도 된다. 그러면 414만 원. 만약에 나는 1억이다. 하면 거의 약 650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을 떼고 세후 실수령액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자산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상황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의 생활비를 쓰고 고정비가 나가고 내 수입에서 빼면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모을지도 꼭 보셔야 되는데 이제 수강생사를 보여드리면 수입 680이에요. 세후 680만 원을 받는데 여기서 생활비가 170만 원, 통신비, 보험, 경조사, 주유비, 청약, 용돈, 뭐 아파텔, 관리비까지 해서 272만 원을 다 쓰게 되면 결국에는 여유자금이 한 24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내가 향후에 집 살 시기를 6개월 뒤라고 생각하면 약 한 1,5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내 수입이 고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출을 빼서 여유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종잣돈이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근데 소득은 높아. 소득은 낮아. 이런 경우도 있고 종잣돈이 없고 소득도 없고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기준 소득이 얼마가 돼야지 많은 건지를 내 집값에 반영하는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잣돈에 따른 집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잣돈이 이제 정해졌어요. 내 가용자금이 정해졌는데 여기서 꼭 정해야 될 거는 내가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갭 투자를 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따라서 뭐가 다르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실거주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러면 지역을 선택하려면 결국에는 내 생활권, 어떤 게 중심이 되죠? 보통은 이제 직장 위치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금을 구할 때,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갭 투자에서는 내가 거주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와 살아야겠죠. 임차인 체크하시고 지역은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 내가 들어가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찾는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갭 투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역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만약에 임차인을 3억에 들어가 있는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기가 돼서 나간다. 근데 갑자기 주변 전세 시세가 2억이에요.
그러면 1억 원을 내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 이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을 갭 투자할 때 저는 무조건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금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은 안 됩니다. 무조건 신용대출을 활용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최근 바뀌었죠. 소득의 100%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 할지 갭 투자할지 이 두 가지를 꼭 고려해서 어떤 형식의 네, 투자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정했어요. 나는 실거주 할 거야, 갭 투자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하게 됐을 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러분 종류가 대출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정책 대출인지 시중은행 대출인지 달라져요. 이게 정책 대출은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디딤돌, 그리고 디딤돌 대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주관하는 사가 달라서 주택금융공사 HF, 허그,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단언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알려드릴 거냐? 과연 정책 대출을 누가 받아야 되고 시중은행 대출을 누가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준을 제가 적어봤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정책 대출을 받으면 좋은 사람은 일단 주택 가격으로 나눠볼게요. 주택 가격은 6억 아니면 9억 이하인데 9억 이하일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만 해당이 된다. 내가 출산 예정인 가구, 출산 가구 2년 이내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 가격은 9억 이하. 그리고 내 종잣돈이 만약에 2억 이하로 있는 분, 그리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되신 분들은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정책 대출을 활용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6억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뉜다 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 7천이면 대출을 거의 한 4억 대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종잣돈 2억 이하인 경우는 합쳤을 때는 6억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4억이더라도 시중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원리금이랑 정책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원리금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나요. 그래서 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셔라. 그 기준이 제가 알려드린 이 정도입니다. 주택 가격이랑 종잣돈 소득을 따졌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정책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나는 이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어디서 알아야 될까요? 다들 우리는 은행을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대출 상담사 또는 은행 창구를 활용하는 건데, 대출 상담사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유튜브에도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대출 상담사는 제가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만남도 제가 편한 장소에서 약속을 잡아서 카페에서 나중에 자살을 해도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출 상담사분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유능한 대출 상담사분을 만나는 거를 네, 제가 전제로 하고, 왜냐면 대출 상담사분들도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 조건에 맞는 상품을 정확히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 은행 창구가 편하신 분들은 여기도 가셔도 되지만 꼭 한번 대출 상담사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가용자금을 확정했어요. 어떤 순서대로? 첫 번째로 재정사항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 갭 투자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대출을 받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정책대출, 시중은행 대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용자금을 먼저 확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 뭘까요? 바로 지역을 찾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역 찾을 때 이거 보이시죠? 와, 이 지도 보면 야, 이게 그냥 그림 같죠? 그 그림입니다, 그림. 근데 여기 아시는 분은, 이게 지리를 다 아시는 분은 좋을 텐데, 서울부터 시작해서 근처로 나타나 있는 경기도권 지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인천이잖아요, 인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역, 이 넓은 지역 중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왜 가용자금을 파악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 가용 자금에 맞는 지역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방향성을 완전히 다른 데로 잡아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나는 직장이 서울인데 지방광역시에 뭐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 가용 자금에 맞는 이 금액이 파악이 되면 실거주를 할지 갭 투자를 할지에 따라서 찾는 게 달라져요. 왜냐면 갭 투자는 내가 종잣돈만 있으면 돼요. 네. 근데 실거주는 대출까지 하면 집값 전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종류도 다를 뿐더러 실거주면 내가 어떻게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갭 투자랑 지역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나요? 라고 알려드리면 바로 필터링을 무조건 걸어 보셔야 됩니다. 자, 필터링을 어떻게 거냐? 필터링은 제가 이렇게 자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가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실거래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대를 이렇게 체크해요. 내가 만약에 가용자금을 대출까지 다 파악했을 때 한 7억에서 8억까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면적도 있어요. 면적. 나는 20평대에 살고 싶어. 그리고 뭐 한 10년 이내에 좀 신축까지 살고 싶어. 세대수도 한 500세대 이상을 살고 싶어. 나중에는 상세 매물에 층수도 있어요. 층수. 중간층도 있어요. 그리고 방도 뭐 3개. 욕실, 욕실은 뭐 한 만약에 진짜 2개도 하고 싶다. 방향도 되게 많죠. 뭐 남동, 남서, 남양까지는 내가 봐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들잖아요. 그러면 이 단지들이 7, 8억대에 있는 단지들이 이렇게 자 뜨게 되는데 자, 이 서울 지역은 잘 없네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지역이 잘 안 떠요. 왜냐면 7, 8억대 금액대에 맞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잖아요. 쭉 가봅니다. 안양을 한번 가볼게요. 안양을 가보시면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까다로워서. 이게 보시면 안양 메가트리가 하나 뜹니다. 자, 안양 메가트리가 딱 뜨게 되면 단지 정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기구나.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딱 평형대 표시가 된 게 보면 내가 20평대를 체크했기 때문에 보시면 7억 8,500이죠. 이렇게 7, 8억대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먼저 찾게 되고 내 지역, 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어떻게 보냐?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셔서 여기서도 보셔도 돼요. 이게 지금은 전체적인 필터링인데 여기서 평을 내가 20평대로 설정하고 나에게 매매가를 여기도 6, 7억, 7억에서 한 6, 7억 정도 설정할게요. 이렇게 6억에서 8억 정도까지 하고 나서 전세가 여기는 이제 매매 전세계 아까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3억 안쪽으로 내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체크를 하고 네 했을 때 뜨죠. 이런 식으로 벽산 볼륨이 그러니까 내 조건에 맞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내 직장이랑 가깝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필터링을 이렇게 걸어 보시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자, 필터링 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필터링한 지역 중에 진짜 이 지역이 돈이 되는 지역인지를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이게 바로 지역 분석이라고 손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유망한 지역인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가장 큰 카테고리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떤 설정? 바로 이 수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하시게 되면 수요라는 이 단어를 정말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수요. 결국에는 찾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량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프라도 좋아지는 지역. 이런 요소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야 돼요. 과연 수요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를 막 보게 되면 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 2가지를 묶어라 그러거든요. 교통이랑 일자리를 먼저 묶으세요. 묶고, 왜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을 가진 지역이 거의 비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군, 상권 개발, 시세, 입주 물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수요에 대한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롭테크는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것들로만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이거 쓰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역 분석은 뭐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은 찾는 수요가 충족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파악하는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분석할 게 많지만 일단은 이런 원리대로 시장의 움직임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지역을 선정하고 이게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발로 걸으면서.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마지막 파트인 임장 발품이라고 그럽니다. 자, 저는 임장을 정말로 많이 다녔거든요. 수백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현재 시세도 파악하고 부동산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장은 도대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다 물어보면 그냥 뭐 여기가 신축인지 구축인지 한번 쳐다보고 지하주차장 연결돼 있는지 주변에 뭐 괜찮은 상권이 있는지 이런 것만 보는 걸 임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는 총 네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동네 분위기 임장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이 바로 부동산 방문입니다. 부동산 방문을 왜 하냐? 이 동네 분위기 살펴보고 지역 분석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대묻는 것.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장님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매물 자체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소개를 받는 아주 중요한 부동산 방문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방문을 했다면 모의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고 가용자금은 이건데 이 금액으로 만약에 소개받은 매물이 몇 개였을 때 과연 어떤 단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내집 마련 결국에는 급매물, 사연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내가 현장에 갔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임장을 가야 되는지 중에 하나, 일부분인데 바로 실거래 등재가 안 됐다. 과연 이거는 제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까요? 실거래 등재가 안 된다? 자,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하면 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 작성날. 자, 계약서 작성하면 임대차법 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얼마나? 한 달. 한 달 이내에 국토교통부 실거래에 등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프롭테크 부동산 어플이죠. 거기에 연계돼서 데이터가 뜨게 됩니다. 이게 왜 등재가 안 돼 있냐라는 걸 제가 표기를 해놨냐면 임장이잖아요, 임장. 내가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게 임장인데 만약에 오늘 날짜가 2025년 예를 들어서 뭐 9월 1일이에요. 9월 1일이면 여기서부터 9월 31일까지 있다 하면 이 안에 등재를 하면 되는데 내가 임장 간 날짜가 9월 만약에 한 5일이었어요. 근데 계약은 이미 9월 3일 날 됐어. 근데 보통 바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올리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왜냐면 손품을 팔 때 여기가 거래가 최근에 얼마까지 됐는지 몇 동 몇 호가 얼마에 됐는지를 확인하고 가게 되는데 이 실거래가 등재가 되지 않은 거 이미 계약은 됐지만 내가 부동산에서 실거래 등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손품을 팔 때는 이 정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매물이 내가 보고 있는 매물이 8억 5천이에요. 근데 기존에 실거래가 됐던 게 8억 한 4천이 일반적이었어. 그리고 이 8억 5천짜리 이거 있죠. 이게 만약에 그냥 한 중간동, 그러니까 완전 선호동 아니고 중간동의 중간층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물어봤어. 최근에 계약이 두 건이나 됐어요. 근데 그 계약건이 8억 8천이랑 8억 9천에 두 건이 거래됐어. 근데 이 매물의 컨디션은 이 중간동도 8억 8천이었고 이것보다 안 좋은 동의 중간층, 이 8억 9천에 거래됐대.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실거래와 등재를 안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프롭테크에서는 실거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세는 8억 4천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장을 갔을 때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8억 5천이 이 두 개 거래된 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싼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빨리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만약에 매수를 할 것 같으면. 왜냐면 나보다 비슷한 컨디션이거나 안 좋은 컨디션의 매물이 최근에 내가 보고 있는 며칠 전에 8억 8천과 8억 9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거래가에 딱 뜨게 되면 사람들은 이 매물 보면 분명히 이걸 집주인도 금액대를 올릴 확률이 크고 이거를 빨리 계약하고 싶어서 연락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꼭 현장에서 물어보시고 좋은 매물을 빨리 획득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는 점을 이제 임장을 왜 해야 되는지 부분의 일부분으로 한번 제가 사연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파트부터 해서 재정상 파악하고 내 가용자금 파악해서 갭투자, 대출까지 파악하고 이제 지역 찾고, 지역 분석하고 임장까지 가는 이 내 집 마련 5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이 5개면 돼요. 5개. 그래서 이 5개를 항상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로도 알려드리고, 뭐 인스타도 알려드리고, 톡방에서도 알려드리고, 다양하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완전 실전적으로 이거 이제 제가 뜯어 먹을 거거든요. 지금 시기가 진짜 매수하실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느낀 점들을 제가 다 흡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5단계를 총 4주차에 걸쳐서 실전반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차는 부동산 시장 원리.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인데 어떻게 자본주의가 흘러가게 되고 부동산이 시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내가 프리랜서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따라서 대출을 받는 여러분들의 한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거 잘 모르셨죠? 이것도 대출 상담사분께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내 실제로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다 같이 파악할 수 있는 2주차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제가 아까 전에 필수 프로테크를 사용해서 현재 실전적으로 어떻게 타이밍을 잡는지까지 모조리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임장이 3주차, 4주차 두 개예요. 왜냐면 저는 임장을 정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기초부터 바로 중급, 실전 매수 사례, 그리고 실전 평까지, 급매 실전 사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딱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요약해서 알려드렸지만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9월달 저희가 추석 전에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거나 나는 이거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로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바로 PPT 화면을 띄워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현장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냥 제가 칠판에 서서 알려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